자, 이른바 김만배 씨가 대선 전에 신학님이라는 그 당시에 뉴스타파의 전문위원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런 논란. 그런데 그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에 땅 보도가 됐다. 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시죠. 대략 이러하죠. 2021년 8월 말에 대장동 의혹의 그 첫 보도가 나오고 9월 15일 날 김만배 씨와 신학님 씨가 대선 6개월 전쯤인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는 약간 뭐 쟁여져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있다가 3월 6일 대선 사흘 전에 땅 보도가 됐다. 대선은 3월 9일이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요, 좀 이제 국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9월 초에 뭐 대장동과 관련된 보도들이 이제 나오기 막 시작했고 본격화가 됐고, 9월 15일 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 저 인터뷰가 진행된 전후해서 김만배가 관계자들, 다시 말하면 대장동 일당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시오. 이른바 교시를 내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남욱이라는 사람은 10월 18일 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닙니다 라고 인터뷰했고, 실제로 10월 26일 날 조우영이라는 사람은 역시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라 그분은 100% 유동규입니다. 김만배가 내린 교시를 그대로 따랐다? 검찰은 어허,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구치소에서 나온 김만배 씨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전면 아니요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학님 씨에게 돈 주고 허위 인터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시는 걸까요? 저의 오랜 지인으로서, 그리고 제가 이 사건 속에서 패닉 상태에 있었고 오랜 지인으로서 위로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던 겁니다.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혹시 대화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나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학님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의 가장 뭐 주인공, 당사자는 김만배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구치소를 나오면서는 전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이번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뭐 김만배 씨와 이 신학님 이분 사이에 오간 금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여요. 금액 자체가 크고 어쨌든 인터뷰 후에 건네진 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이제 김만배 씨의 입장을 보면 뭐 녹음되는 줄 몰랐다. 그리고 보도되는 당시에 본인이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녹음되는 줄도 몰랐고 그걸 본인이 사주에서 내보내고 말고 할 위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필요하다면 좀 더 구체적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 그리고 진상 규명이 좀 더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지금 이 김만배 씨가요. 네. 제가 인터뷰를 보고 너무 이게 황당해서. 황당하세요? 제가 김만배 씨를 좀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최윤길 의장 변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같이 재판을 하면서 여러 번 뵀는데요. 지금 이게 보십시오. 신학님 씨를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 만났대요. 네. 오랜 지인을 20년 동안 안 만나면 이게 오랜 지인입니까? 갑자기 왜 대장동이 터질 때 20년 만에 만나느냐, 시점이 묘하죠. 자, 두 번째,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학님 씨가 오랜 지인이고 친한데 녹음을 몰래 할 수 있게 가져오겠습니까? 준비를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이게 두 번째 황당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왜 김만배 씨는 20년만
만난 지인한테 쓸데없이 이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때 윤석열 뭐 대검의 중수위 과장이 네가 조호영이냐? 커피나 한잔 먹고 가라. 이런 거짓말을 20년 만에 만난 선배한테 왜 그걸 하고 몰래 왜 인터뷰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책을요. 예. 책을 이렇게 너무나 잘 쓰는 게 혼맥 이래가지고 샀는데 꼭 필요한 소장이면 한 권만 사지 똑같은 걸 세 권을 이렇게 1억 6,500원에 1억 6,500만 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잘 쓴 책이면 이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널리 우리 국민들이 보게 해야지 왜 세 권을 사며 또 이게 왜 일반 판매는 안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예? 이런 게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장동 관계자들 일당들한테 뭐한가 신호, 시그널, 교시를 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매우 치밀했다. 이제 그 부분인 겁니다. 이러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에 남욱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저 남욱 씨가 저렇게 JTBC와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김만배가 남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락을 해서. 야, 우가 이제 우리 이재명하고 한 배를 탔어.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욱 씨가 10월 12일로부터 엿새 후인 10월 18일 그때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말이 바뀌죠. 그분은 이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김만배 씨가 매우 깊숙하게 치밀하게 관여가 되어 있다. 검찰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글쎄요, 이게 몇 가지 그런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는 검찰발 기사이긴 한데요. 실제 누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저 보도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지금 말하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자 그분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했잖아요. 428억 어디로 갔습니까? 허허. 이번에 기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뇌물 내지 다른 혐의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확인이 못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초기에 9월 16일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 핵심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누구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지금 결국에 기소한 배임이라든가 부패방지법 이런 혐의 사실이 아니고요. 화천대유 실소유자가 이재명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428억으로 결론이 났었어야죠. 그래야 지금 저 이 대장동 일당들이 관여돼서 김만배가 주도해서 기획한 어떤 허위라는 게 수사 결과로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 지금 이 인터뷰가 일어난 시점 그리고 보도된 시점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9월에는 아직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1차 컷오프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당시의 여론조사 종합해 보면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중에 각축을 벌이고 있었고 홍준표 후보가 더 앞서가는 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김만배가 향후 대선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이재명을 위해서 윤석열 그 후보의 불리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 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대선 3일 전에 보도되는 거 이게 선거 기회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지만 정말 민주당이 개입해서 기획했다면 이런 보도는 대선 3일 전에 내지 않습니다. 이미 대선 3일 전이면 유권자가 판단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런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기획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다면 이거 엉터리 기획입니다. 자,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만배 씨가 남욱, 유동규 등에게 잘 견뎌라. 잘 견디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갈 수 있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 뭐 이런 발언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 씨가요. 조호영 씨에게
2021년 10월 중순,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신학님과 인터뷰를 한 것은 9월 15일이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에 김만배 씨가 조우영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거죠. 자, 형이 저 멀리 광야로 이 대장동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사람들이 따라와도 묵묵히 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아니라고 하면 돼. 그러니 잘 따라와. 그 조우영 씨가 2021년 10월 말에 김만배 씨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왜? 조우영 씨한테 막 기자들이 질문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우영 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막 기자들이 질문을 해오니까 김만배 씨한테 항의를 한 거죠. 형, 만배 형. 아, 나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형이 좀 해결 좀 해줘요. 아니, 뭐 사실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데도 잘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는 많이 오고 미치겠어요. 형이 좀 해결 좀 해줘요. 김만배 씨의 답하길. 우영아, 형처럼 뚜벅뚜벅 걸어가. 사람들이 쫓아와도 아무런 얘기하지 말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어제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한 것뿐입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문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함없어요. 그 부분은 검찰 수사하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뭐 조우영 씨에게 뭐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우영이한테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구자홍 차장께서는 김만배 씨의 어제 저 부인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답이 몇 가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전체 상황을 다 파악하고 들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김만배 씨의 저 얘기만 가지고는 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형으로서 동생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부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로 향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라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당부였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진실의 이 그 OX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라면 김만배 씨가 저렇게 묻는 말에만 이 즉답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왜 갈등이 빚어졌고 지금 이런 이 게이트 비슷하게 커졌는지 자신의 입장을 아주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런 몇 가지의 어떤 진술만 가지고는 대장동 사건에 본인이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연루가 돼 있는지 또는 전혀 관계가 없는지를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좀 미흡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김만배 씨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어제 김만배 씨의 자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으니까 조만간 뭐 이렇게 저렇게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될 텐데